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날 찾으러 왔어. 48시간 시간이 없어. 새벽 4시 27분 서울 마포구 한주상복합 지하주차장. 비상등만이 깜박이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국정원 요원증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엔 아직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CCTV는 3분 전부터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120m 떨어진 비상계단. 단발머리 여인이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검은색 후드티 주머니 속 USB가 그녀의 허벅지를 때릴 때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라. 72시간 전까지 평양에 있던 여자였다. 계단 끝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귀를 기울였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2명. 아니 3명. 그들은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훈련받은 자들의 이동이었다. 세라는 지하 2층 출구로 몸을 던졌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한강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골목 사이로 몸을 숨기며 걸었다. 걷는 게 아니었다. 도망치는 것이었다. 6시 10분. 그녀는 용산구 한 건물 옥상에 도착했다. 국정원 임시보호시설로 위장된 곳이었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평온해 보이는 도시. 하지만 48시간 후면 이곳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죽을 것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접선 장소가 노출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낯설었다. 전화 너머의 남자가 답했다. 위치 파악됐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도연씨.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48시간 후 서울이 위험합니다. USB를 확인해야 해요. VIP 암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노린 겁니까? 림경철. 제 옛 상관입니다. 통화가 끊겼다. 세라는 USB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겉보기엔 평범한 저장 장치였다. 하지만 그 안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조차 아직 열지 못한 파일. 옥상 출입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다. 국정원 대북팀 박도연. 30대 중반 냉정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세라를 보자마자 물었다. 왜 접선 요원이 죽었습니까?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세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봤다. 이미 그들이 움직였어요. 림경철은 제가 넘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흔들린다. 하지만 세라의 눈은 고요했다.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USB를 주십시오. 세라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건넸다. 도연은 받아들고 돌아섰다. 보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두 사람은 건물을 빠져나갔다. 새벽에 서울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하철 첫 차가 움직이고 편의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라는 알고 있었다.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림경철이 세운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차 안에서 도연이 물었다. 림경철이 누굽니까? 세라는 창밖을 보며 낮게 대답했다. 저를 저격수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두려움과 증오 그리고 묘하게도 존경.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여자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48시간 후엔 서울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릴 거라는 것을. USB 속 암호 파일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지하 3층. 환기구에서 나오는 낮은 기계음만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세라는 회색 철문 앞에 섰다. 손목에 채워진 것은 없었지만 자유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좁았다. 3m 사방의 공간.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벽면엔 거울이 있었다. 일방향 유리. 누군가 저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이 마주 앉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삽입했다. 화면엔 암호 입력창이 떴다. 암호를 아십니까?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림경철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이걸 가져왔습니까? 파일명을 봤기 때문입니다. 102-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다. 그는 세라를 똑바로 봤다. 102-7이 뭡니까? 세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과거가 되살아났다. 2019년 겨울 두만강 근처 국경지대에 눈보라 치던 밤,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던 그날, 제 암호명이었습니다. 저격수 시절.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라는 계속했다. 림경철은 저를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5년 동안 12번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중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 한 명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쏜 겁니까? 아니요.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세라를 관찰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 끝에 실린 무게가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왜 쏘지 않았습니까? 표적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세라는 창문 없는 벽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림경철은 그래도 쏘라고 했습니다. 임무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전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어요. 그 사이 표적이 도망쳤고 뒤따르던 동료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 후론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 다시는 주저하지 않도록. 세라는 처음으로 도연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깨끗해 보이는 손. 하지만 그녀만 알고 있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았는지. 도연이 물었다. 왜 지금 넘어왔습니까? 림경철이 VIP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표적은 한국의 개혁 성향 인사예요.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일정은 압니다. 48시간 후 공개 행사장에서. 증거가 있습니까? USB가 증거입니다. 도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암호 해독팀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답은 같았다. 최소 24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세라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림경철은 이미 움직였을 겁니다. 접선 요원이 죽은 건 제가 넘어온 걸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을 죽이려 한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USB까지요. 계획이 새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조사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세라는 홀로 남았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긴장할 때마다 손가락 감각을 확인하는 것. 복도 너머 회의실. 도연은 상급자 앞에 서 있었다. 대북팀장 차민수. 5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까? 확신할 순 없습니다. 그럼 왜 보호 절차를 진행합니까? 접선 요원이 죽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월요일 오전.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는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다. 윤세라. 그 여자 말입니다. 차민수가 돌아섰다. 과거 기록을 봤습니다. 12건의 임무. 성공률 91%. 마지막 임무 실패 후 재교육. 그 후 흔적이 사라졌어요. 3년간.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 모릅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가져온 정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VIP 명단을 확인하십시오. 48시간 내 공개 일정이 있는 인물. 개혁 성향. 그 범위로 좁히세요. 도연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조사실로 돌아왔을 때 세라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VIP 신원 확인 중입니다.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믿어주시는 겁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라는 작게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림경철이 저를 가르쳤던 말이 있어요. 신뢰는 약점이다. 확인만이 안전이다. 당신도 그렇게 배웠나 봐요. 도연은 자리에 앉았다. 당신은 다르게 배웠습니까? 세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도연이 기다렸다. 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젠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저격수가 아닌 사람을 봤다. 후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오후 3시, 아무 해독팀에서 연락이 왔다. 파일 일부가 복원되었다는 것. 도연은 세라를 데리고 분석실로 향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문서. 일정표였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하나의 이름. 정미라.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세라가 물었다. 아는 사람입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응시했다. 정미라. 개혁 성향 국회의원. 그리고 그의 누나였다. 세라는 그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었다. 이제 일은 임무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오후 5시 20분. 국회의사당 인근 한 오피스텔. 정미라는 책상 앞에 앉아 내일 연설문을 수정하고 있었다. 창밖으론 여의도 저녁 풍경이 펼쳐졌다. 퇴근하는 사람들, 불 켜지는 건물들,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표적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을. 국정원 상황실. 도연은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엔 정미라의 일정표가 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인근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야외 무대. 참석 예정 인원 500명. 저격하기 완벽한 조건입니다. 세라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도연 옆에 섰다.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다. 개방된 공간. 주변 고층 건물. 군중 속에 섞일 수 있는 환경. 림경철이라면 이런 장소를 선택할 겁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VIP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정미라가 받았다. 누나. 도연아? 무슨 일이야? 내일 일정 취소해야 합니다. 갑자기 왜? 도연은 말을 고르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위협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일 행사는 위험합니다. 정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못해. 누나. 도연아. 나 6개월 동안 이 토론회 준비했어. 시민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취소하면 다 물거품이 돼.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이잖아. 위협 따위에 굴복하면 내가 뭐가 돼? 경호는 내가 잘하면 되지.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세라는 그의 표정을 읽었다. 무력함. 그리고 분노. 설득 안 됐나요? 누나는 원래 고집이 셉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라는 그 옆에 조용히 섰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위로받아본 적도 위로해본 적도 없었다. 오후 6시 40분.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차민수 팀장이 회의실 앞에 섰다. 정미라 의원 경호 강화합니다. 내일 행사 전 주변 건물 전수조사. 반경 800m 내 모든 고층 건물 점검. 의원 동선은 최대한 예측 불가능하게 변경. 도연이 손을 들었다. 행사 취소는 안 됩니까? 의원이 거부했습니다. 강제로라도. 박요원. 차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린 보호기관입니다. 통제기관이 아닙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차민수가 계속했다. 최선을 다해 막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도연은 자리에 남았다. 세라도 남았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림경철의 패턴을 압니다. 저격 위치, 타이밍, 철수 경로. 제가 훈련받은 방식 그대로 움직일 거예요. 당신도 표적입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세라의 목소리엔 결기가 실려 있었다. 제가 넘어온 이유가 이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 속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 중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밤 10시. 국정원 분석팀에서 급보가 들어왔다. USB 파일 중 일부가 추가 복원되었다는 것. 도연과 세라는 분석실로 달려갔다. 화면에 떠오른 문서. 건물 도면이었다. 광화문 인근 모 빌딩 18층.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저격 지점입니다. 세라가 화면을 가리켰다. 창문 위치, 각도, 거리. 모두 계산되어 있어요. 림경철의 방식입니다. 분석관이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 서명이 있는데 화면이 확대되었다. 작은 글씨. 이니셜 하나. K. J. 세라의 얼굴이 굳었다. 뭡니까? 도연이 물었다. 세라는 입술을 떨었다. 김정훈. 림경철의 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2년 전에 죽었어요. 어떻게? 임무 중 사고사. 적어도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죽은 사람의 서명. 그건 두 가지 중 하나였다. 위조이거나 아니면 그가 아직 살아있거나. 문서 날짜는? 분석관이 확인했다. 3주 전입니다. 세라는 뒤로 물러났다. 손이 떨렸다. 김정훈. 그는 그녀의 선배였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날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살아있을 리 없어요. 세라가 중얼거렸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총상 입은 걸. 도연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의 눈이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 말에 세라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정이 지났다. 분석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도연은 내일의 경호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다. 세라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하지만 어딘가엔 별이 있을 것이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두만강에서 보던 그 별들처럼. 내일 끝나면.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도연은 손을 멈췄다. 그는 세라를 돌아봤다. 평범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내일을 넘기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라는 작게 웃었다. 희망이라 부르기엔 작은 것이었지만 그녀에겐 충분했다. 새벽 1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아니면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다. 림경철이 세운 계획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도연은 세라를 깨웠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고개를 떨구고 팔을 끌어안고 경계를 풀지 못하는 사람의 자세였다. 일어나십시오. 세라는 눈을 떴다. 순간적으로 몸이 긴장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을 보자 천천히 이완되었다. 몇 시입니까? 5시 10분. 준비해야 합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건넸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세라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도연은 지도를 펼쳤다. 저격 지점을 예측해 주십시오. 당신이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세라는 지도를 들여다봤다. 광화문 광장 주변. 반경 500m 내 고층 건물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 멈췄다.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곳이었다. 하나는 USB에 나온 18층 빌딩. 다른 하나는 그 맞은편 20층 건물. 림경철이라면 미끼를 놓을 겁니다. 우리가 한쪽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 쏠 거예요. 도연은 메모했다. 두 곳 모두 팀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세라가 말했다. 림경철은 항상 세 번째 선택지를 준비합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것. 어디일까요? 세라는 지도를 다시 살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광장에서 300m 떨어진 낮은 건물. 5층짜리 주차 빌딩. 여기입니다. 왜입니까? 거리가 가깝습니다. 각도가 낮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죠. 림경철이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도연은 그 지점에 표시했다. 확신합니까? 세라는 잠시 망설였다.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였다면 그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추가 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통화가 끝나자 세라가 조용히 물었다.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도연은 그녀를 봤다.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 말대로. 세라는 작게 웃었다. 씁쓸한 표정이었다. 제가 한 말이 돌아오네요. 오전 7시. 광화문 일대 경호 인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사복 요원들이 곳곳에 흩어졌다. 건물마다 팀이 들어갔다. 도연과 세라는 지휘 차량에 탔다. 차 안은 좁았다. 모니터 세대가 CCTV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광장, 건물 로비, 주차장. 모든 각도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세라는 화면을 응시했다. 도연은 무전기를 점검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세라가 입을 열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언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넘어온 이유를 말했을 때. 세라는 창밖을 봤다. 전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림경철의 계획을 막으러 온 것도 맞지만 사실은 도망친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저 자신으로부터요.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12번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죠. 그중 11번은 성공이었어요. 11명이 죽었습니다. 제 손으로.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라가 계속했다. 마지막 임무에서 방아쇠를 못 당긴 건 갑자기 양심이 생겨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쳤던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게 싫었던 거예요. 후회합니까? 매일 합니다. 세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되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엔 막고 싶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거짓말했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돌렸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중 스파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세라는 그의 솔직함에 놀랐다. 그런데 왜 도와주십니까? 누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당신의 정보가 진실이든 아니든 위험은 실제입니다. 도연은 세라를 봤다. 하지만 하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몰랐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9시 30분. 정미라가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광장으로 향하는 동선. 세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2시 방향 건물. 18층 창문. 도연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18층 확인. 잠시 후 답이 왔다. 이상 없습니다. 세라는 다른 화면을 봤다. 10시 방향. 20층. 20층 확인. 이상 없습니다. 정미라는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섰다. 군중이 박수를 쳤다. 세라의 심장이 빨라졌다. 주차 빌딩. 5층. 도연이 지시했다. 5층 확인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긴급한 목소리. 수상한 차량 발견.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직접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림경철의 방식을 압니다. 도연은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같이 갑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주차 빌딩으로 달렸다. 5층 경사로. 검은 승합차가 보였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을 들여다봤다. 비어 있었다. 아니, 바닥에 무언가 있었다. 휴대폰 하나. 화면이 켜져 있었다.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세라. 오랜만이다. K. J.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정훈. 순간 옥상에서 총성이 들렸다. 한 발. 도연이 무전기를 잡았다. VIP 상태 보고. 무전기에서 답이 왔다. VIP 무사합니다. 총성은 공포탄으로 추정됩니다. 세라는 옥상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미끼였다. 진짜 저격수는 다른 곳에 있었다. 도연씨. 그녀가 소리쳤다. 무대 뒤쪽. 림경철은 정면이 아니라 후방에서 쏠 겁니다. 도연은 즉시 무전했다. 무대 후방 차단. VIP 즉시 대피. 경호원들이 정미라를 끌어안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2초 후 무대 뒤편 건물에서 총성. 총알이 마이크를 스쳤다. 하지만 정미라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다. 세라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연이 그녀를 붙잡았다. 막았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말 막았나요? 네, 당신 덕분입니다. 세라는 얼굴을 감췄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빼앗는 게 아니라 지킨 것이었다. 우일씨. 광장은 봉쇄되었다. 수사팀이 현장을 장악했다. 저격수는 도주했지만 흔적을 남겼다. 탄피, 지문, 그리고 차량. 도연과 세라는 지휘 차량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지쳐 있었다. 하지만 얼굴엔 안도감이 있었다. 이제 끝났습니까? 세라가 물었다. 아니요. 도연이 대답했다. 림경철과 김정훈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한 끝난 게 아닙니다. 세라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렸다. 누군가 웃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오늘은 지켰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세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다.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무엇이 오든 함께 맞설 사람이 있다는 것을. 희망은 작았지만 확실했다. 오후 3시. 국정원 조사실. 세라는 창가에 서 있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48시간 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현장에서 잡힌 공작원이 진술했습니다. 세라가 돌아섰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미끼일 뿐이라고. 진짜 계획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림경철.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102-7에게 전해달라. 넌 끝까지 살아남아라고.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공작원은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동료였을지도 몰랐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신원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오래 걸릴 겁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연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보호 대상자 신분입니다. 한국 체류가 허가되었습니다. 신원 조회와 추가 조사가 있겠지만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세라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새로운 삶의 무게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도연이 말했다. 누나를 지켜줘서. 세라는 작게 웃었다. 저도 지켜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의보시. 병원 특실. 정미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미한 충격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은 없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세라도 함께였다. 누나. 정미라가 눈을 떴다. 도연아. 그리고 그녀는 세라를 봤다. 당신이 절 구한 사람인가요? 세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도연이 대신 말했다. 이분이 위험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미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세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세라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의 손.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세라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속엔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다. 후회. 그리고 속죄. 힘들었겠어요. 정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림경철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도연이 말했다. 우리가 찾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라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48시간 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밤 9시. 국정원 옥상. 세라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도연이 올라왔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추울 텐데요. 괜찮습니다. 세라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예전엔 이런 풍경을 보면 세라가 말을 시작했다. 표적만 찾았습니다. 저격 지점은 어디인가?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그런 것들만요. 지금은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웃었다. 변했네요.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잊고 있었던 걸까요? 둘 다일 수도 있죠. 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도연 씨. 네. 제가 과거를 지울 순 없잖아요. 제가 한 일들, 죽인 사람들,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도연은 그녀를 봤다. 지울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새로 쓸 순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라는 그 말을 곱씹었다. 새로 쓴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두렵습니다. 뭐가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저는 늘 누군가를 죽이거나 도망치거나 숨거나 했거든요. 그냥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난간에 팔을 걸쳤다. 저도 잘 모릅니다. 평범이 뭔지. 하지만 아마도.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자는 것.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왜 안 됩니까? 도연이 반문했다.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라는 그를 봤다. 그의 눈엔 확신이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눈빛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감사합니다. 믿어줘서. 저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다. 이틀 후. 세라는 임시 거처에 있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빈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2025년 12월 10일. 오늘부터 나는 윤세라로 산다. 과거의 아무명이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저격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세라 씨.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왜요? 누나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세라는 잠시 생각했다.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가족 같은 사람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낯설었다. 세라에게 가족이란 오래전에 잃어버린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12시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세라는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아직 림경철은 잡히지 않았다. USB의 암호 파일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다.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세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도연이 있었다. 정미라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기로 결심한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노트의 두 번째 줄에 적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내가 쓴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 세라는 처음으로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며칠 후 국정원 회의실. 차민수 팀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윤세라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증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도연이 물었다. 림경철의 소재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적 중입니다. 차민수는 창밖을 봤다. 그 여자 계속 구할 겁니까? 필요하다면요.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책임입니다. 차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세요. 림경철은 끝까지 추격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세라가 이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과거의 그림자가 언젠가 사라질까? 확신할 순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그녀가 웃는 모습을 봤다. 그거면 충분했다. 저녁. 세라는 편의점에서 장을 봤다. 라면, 우유, 빵. 평범한 물건들.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점원이 말했다. 세라는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거리엔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겨울 저녁이었지만 따뜻했다. 세라는 걸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게 바로 평범함이라는 걸.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소중한 일상. 48시간의 위기는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과거의 저격수 윤세라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그냥 윤세라였다. 살아가는 사람. 희망을 품은 사람.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 하늘에 별이 떴다. 서울에서도 별은 보였다.